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겁니다.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 갑상선 중독증의 일종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거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올라갑니다. 자, 갑상선 기능이 업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대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몸 안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도 나고 더위를 참지 못하고 피곤하고 밥은 많이 먹는데 체중은 오히려 빠지고 불안하고 과미 나고 집중력 떨어지고 업무 수행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과미 나고 또 심장도 빨리빨리 뛰고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져가지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막 숨이 찬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 운동도 올라가가지고 막 설사하고 이런 게 이제 다 갑상선 중독증이죠. 갑상선 중독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대사가 올라가냐면요, 심지어는 뼈의 대사도 올라가요. 뼈에서 하는 대사가 뭐죠? 칼슘 대사죠. 칼슘 대사. 뼈에서 이제 대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 뼈의 대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손 같은 데 보면은 막 땀 때문에 막 축축하게 젖어 있고 이런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 병의 이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건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거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뭐든지 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자,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잖아요. 목 쪽에. 갑상선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T3하고 T4를 분비를 합니다.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결합되지 않은 형태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상선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고, 그 개가 이제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 이거는 대사라는 거는요, 너무 업돼도 문제고, 너무 다운돼도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갑상선에서 어떻게 할까요? 얘가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대사가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약간 올려줬다가 또 필요 없으면 조금 이게 약간의 이 조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 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뇌하수체는 뇌에 좀 붙어있는, 거의 그냥 뇌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에서 TSH가 나와서 얘를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면 이제 갑상선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서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얘가 이 뇌하수체에서 이 TSH 분비된 걸 억제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 되먹임. 아주 대표적인, 이거는 아마 중학교 시간에 배우나요?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나? 어쨌든 되게 대표적인 그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음성 피드백 회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얘가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너무 부족하면 그럼 다시 부족한 게 음성이 되니까 얘는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맞추고 있는데, 이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자, 이 TSH가 이렇게 갑상선을 자극하려면 이 수용체에 이 TSH가 딱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수용체가 있고 여기 딱 이렇게 붙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이제 TSH가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자극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인데요. 뭐가 생기냐면 자가 항체가 있는 거예요. 자가 항체가 있어가지고 이 항체가 여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서 TSH를 분비하지도 않았는데 이 항체가 가가지고 붙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T3, T4, 이 T4를 주로 체크하는데 이 T4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TSH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우리 몸에서 갑상선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자가항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높네, 얘는 분비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 TSH 수치는 떨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그레이브스병이 왜 생긴다? 바로 이 TSH의 수용체에 대한 어떤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부적절하게 자극을 해서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단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진단하려고 하면 물론 뭐 요걸로 볼 수 있겠죠? 이 T4가 올라가고 TSH가 내려가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갑상선 중독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건 제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간 모든 상태를 다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갑상선 염 때문에 올라간 것도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 갑상선 중독증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브스병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하려고 그러면 이 자가 항체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TSH 리셉터에 대한 어떤 안티바디 요거 갖다가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니비팅 이뮤노글로불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얘를 측정해서 얘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은 이분은 그레이브스병 환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갑상선 쪽에서요. 이 검사를 해보시면 되게 이제 항체 검사가 있어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딱 3개밖에 없어요. 이 TSH에 대한 그 리셉터 수용체 방금 말씀드린 이거 그레이브스병에서 진단하는 거 얘는 그레이브스병이면 거의 99% 올라갑니다. 사실 이 100% 같아요. 100% 같은데 일부 보고에서 1% 정도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무슨 자가항체가 있냐면 이 TG에 대한 안티바디가 있는데 얘는 이제 암 쪽에서나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TPO 이 항체는 이제 하시모토병에서 주로 이제 쓰이죠. 근데 이제 그레이브스병에서도 이런 다른 항체들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60%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뭐 TPO 같은 경우는 90%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99% 이상이 있는데 굳이 뭐 이런 다른 항체들을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 이제 그레이브스병을 진단할 때는 반드시 이 TSH 리셉터 안티바디 얘를 체크해가지고 이게 양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나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더 의미가 있고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치료나 뭐 이런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이 T4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 안티로이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항갑상선 약을 쓰면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이죠. 항갑상선 약. PTO하고 메시마졸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이제 먹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죠. 그래도 기억에 깊이 있는 의학 공부인데 제가 요새 좀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이를 의료인들이 보시면 좀 약간 웃으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깊이를 드리면요. 자, 이 항갑상선 약을 먹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T4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T4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거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감소하고 TSH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TSH는 이렇게 이제 슬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 중에서 뭐가 더 빠르냐면 얘가 더 빨라요. T4가. 이게 이제 반응이 빨라요. TSH는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반 4에서 6주 뭐 요 정도 이제 용량 조절 한번 하는데 이거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해요. TSH 기다리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TSH 가지고도 조절하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이 프리T4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